안녕하세요. 문학의 문학 리뷰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장소를 주로 쓰고 있던 말과 할이 여름 휴가인 관계로 장소를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리액추를 꾸려갈 멤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평론가 박권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 리뷰는 김혜란 작가의 신작 단편 안녕이라 그랬어입니다. 김혜란 작가는 단편 달려라 아비 등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장편 두근두근 내 인생 등으로 대중한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집은 지난 8년 동안 발표한 단편들을 모은 책입니다. 그럼 안녕이라 그랬어에 대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자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신 심진경 선생님. 제가 이 책을 추천한 거는 그래도 김혜란이니까. 네. 김혜란이 8년 만에 단편 소설집을 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20자평 먼저. 20자평은 네. 경제적으로 무능한 도덕적 개인의 파산. 알겠습니다. 하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아파트 가격이 되게 많이, 주택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웃는 자와 너무 크게 우는 자가 확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특히나 이렇게 집 문제와 관련된 소설이 한 3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아파트가 갑자기 이제 오르면서 이 집을 전세로 하지 말고 그때 무리를 하더라도 샀어야 했는데 라는 식의 그러한 후회,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들에 대한 자책,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거주지 문제와 관련한 소설들이 이제 꽤 눈에 띄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인물들이 막 뭔가 어떤 경제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막 그 남들보다 혹은 남들만큼 이렇게 재빠르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게 뭔가 이 세상 만사와 이제 맞지 않으면서 혹은 거기에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느끼는 어떠한 정신적인 파산이나 심리 뭐 경제적 파산이건 그러한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박권일 선생님. 네, 제 20자평은 사회학자인진 모르겠고 박완서가 생각나는입니다. 이 소설 뒤에 이제 신영철 평론가가 해설을 실었는데요. 그 해설 중에 일부가 띠지에도 적혀 있어요. 나는 김혜란이 오랫동안 사회학자였고 이제야말로 유감없이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다. 일단 사회학자의 말석에 앉아있는 저로서는 조금 읽기 전에 이 띠지 문구를 봐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김혜란이 사회학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 신영철 교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 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제 그 얘기가 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어쨌든 뭐라고 할까요? 계급적인 박탈감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계급적 박탈감 속에서 개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어떤 태도라든가 그 태도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사회학이라고 딱 뭉뚱그리기보다는 일종의 미시사회학, 어빙 고프먼이 얘기하는 일상생활의 사회학 혹은 상호작용 의례라는 개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의례적 상호작용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기능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듯해 보이긴 합니다. 소설들을 읽어보면 특히 이제 뭐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홈파티 같은 소설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도드라지는데요. 다른 소설들에도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는 알 것 같고, 그리고 또 해설에 그 존재론적 신자유주의라는 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생활 양식, 신자유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완전히 체화되고 내면화되어서 그 체화된 태도들이 이제 사람들을 바깥으로 배어 나오는 그런 것들을 김혜란이 잘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소설을 끝까지 다 이제 읽어보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사회학까지는 아니다. 사회학적? 네, 사회학을 연상시키긴 하는데 사회학이 되려면 사실은 미시사회학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일종의 사회학은 모델링이고, 아무리 미시적인 행동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회학이더라도 결국은 구조에 대한 탐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김혜란 소설 속에서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진 않죠. 부동산이라든가 전세대란 같은 이 이슈들이, 사회적 이슈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어떤 정치 경제학적인 배경이라든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든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외화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모델을 통해서 혹은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학자라는 평은 좀 과도하다, 사회학자들에게도 예의가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저는 읽으면서 박완서 작가의 옛날 이제 몇몇 소설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박완서 작가가 살았던 시기에 당시에 이제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박탈감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굉장히 핍진하게 잘 쓰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혜란 작가가 이 안녕이라 그랬어에 실려 있는 실은 작품들 몇몇은 박완서가 전성기에 썼던 그런 중산층의 박탈감 같은 부분들을 상당히 좀 예리하게 다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새롭다기보다는 박완서를 연상시킨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20자평을 정해봤습니다. 네, 박인 선생님. 네, 제 20자평은 벼락거지가 안녕을 묻는 방식입니다. 뭐 벼락거지라는 게 여기서 뭐 실제 벼락거지 인물 유형이 뭐 강력하게 제시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확실히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이제 그 가상 암호화폐가 떠가지고 그때 한창 이제 뭐랄까요, 경제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에 이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 벼락거지라는 말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계급적 박탈감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박탈감, 그런 어떤 의미의 정서적 빈곤을 대변하는 표현처럼 저한테는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 안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형태의 갭이 늘어나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훨씬 더 정서적인 방식으로 그 박탈감을 강화하고 확장하고, 그걸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영역으로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의 지금의 정서적인 위태로움과 거기에 있어서의 취약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저는 이제 벼락거지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소설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이제 코로나를 관통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애프터 코로나의 어떤 뭐랄까요, 파급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로 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이고 계급적인 형태의 위태로움이 정서적인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 정서적 불안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다정함이라는 게 저는 최근 한국 소설들의 주요 한 가지 키워드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문학의 역할이라고 봐야 될지, 그런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학은 지금 우리 사회가 잃어가고 있는 다정함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다정함의 상상력이다라는 말도 종종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지금 문학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런 부분 안에서 21세기의 김혜란 소설 역시 지금 어떤 그러한 큰 틀의 문학적 흐름 안에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20자평을 붙여봤습니다. 세 분 다 뭐 사회적 환경에 반응하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디테일하게는 또 세 분 다 갈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읽고 나서 뭐 이걸 좀 이렇게 촬영이 한 주 밀렸잖아요. 그래서 2주간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지를 않더라고요, 작품들이. 먼저 지난주에 읽었던 작품들은 기억이 안 남아갖고 어제 다시 봤어요. 내용이 뭐지? 하고 다시 봤어요. 그래서 뭔가 좀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는 토라진 마음? 이런 게 느껴지긴 했는데 누구의 마음? 토라졌다고. 뭔가에 삐졌어. 내가 볼 때 그런 마음이. 너가? 아니 책의 주인공들이 아 주인공. 무언가에 다 삐진 주인공들, 토라진 주인공들이 나온다는 생각은 들어요. 엄마한테 토라졌든지 뭐 그 부유층에 토라졌든지 토라진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 토라졌다는 말은 좀 그거 이상의 어떤 깊이 이런 걸 저는 잘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자평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보다 깊이 있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